다시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 최근 이번 도쿄올림픽 때 방일한 마크롱 대통령이 7일 떠고 돌아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경직성과 어떤 의지에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점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특유의 외국인 혐오와 고립주의 성향은 코로나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는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최근 일본의 분통을 터뜨리며 작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0일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 게이자이에 세계 112개국 중 영어 능력 78위인 일본에서 확산되는 외국인 혐오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일본의 외국인 혐오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 전체의 고립주의 성향이 급격히 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에게 일본은 이전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실행하려 들지 못할 수준의 무리하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입국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본 정치인들은 자기 미래를 일본에서 찾으려 했던 외국인 학생, 노동자, 투자자들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특히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한 것은 경악할 만한 조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봉쇄 정책을 용기 있는 조치라고 떠벌렸지만 WHO 위기관리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은 봉쇄 조치로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권의 글자를 읽어 국적이나 거주지를 구별해 활동한다는 것인가 라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오미크론은 완벽 봉쇄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현재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아르노 기자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고립주의는 금융 분야에서도 나타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등 일본의 대도시들이 저마다 금융허브 도약을 표방하고 있지만 영어에 능통한 인재가 부족한 데다 불투명한 규제가 많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일본인들은 발상의 전환에도 소극적이어서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며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도쿄를 떠나 싱가포르나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실해진 일본 기업 인수에서 많은 외국 기업들은 틀에 박힌 사고에 치를 떨며 한 프랑스 일본 법인 지사장은 일본 기업은 외국 업체 인수되느니 차라리 망하는 것을 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이 공장 사무실 설립 후보지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부 기업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본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높게 드는 반면 노동력은 감소하고 있어 사업 거점으로서 의미가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외무성은 전통적으로 최고 수준의 외교관들을 일본에 보냈지만 이제 프랑스에 있어 일본은 이류 국가가 됐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아르노 기자는 일본을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겐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르노 기자는 프랑스에서 한국의 방역 방식이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자 이에 발끈하며 이런 발언은 프랑스 엘리트들의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프랑스가 한국의 방식이 사생활 침해라고 말해놓고 정작 프랑스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자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비판받으면서도 최근 신규 확진자 100명대로 사망자 1.1%라는 놀라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 전 세계 모델이 되어야지만 어떤 국가도 일본을 칭찬하거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도 자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미스터리, 예외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일본만 코로나가 급감한 이유는 일본인 60%가 보유한 A24 백혈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24 백혈구 타입인 일본인의 비율은 60% 정도이나 미국과 유럽 등은 1에서 20%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갖가지 이유를 대다가 이제는 일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이 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각에서 그렇게 특이 체질이라면 애초부터 코로나에 잘 안 걸렸어야지 거의 3만 명에 갔다가 100명이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가설이라고 했지만 이 내용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국내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유료로 바꾸니 갑자기 생긴 체질.
뒤집어 말하면 저렇게라도 정신 승리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란 거겠지. 이야, 역시 평화 DNA를 가진 외인들이라 생각이 다르군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도 건드릴 수 없는 종족의 특성을 가졌다는 일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일 코로나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발행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잘못 등록된 접종 관련 정보가 50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 전자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디지털청이 약 500만 건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1차 접종 기록이 없는데 2차 기록이 있다, 접종 날짜가 잘못됐다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접종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람의 접종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청은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기시다 총리가 공언했던 당초 일정에 맞춰 전자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도쿄는 6개월 동안 4,512명의 누락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보건소 시스템 입력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9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코로나 감염은 다른 지역에서 반등과 대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문가들을 당황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는 일본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신뢰성 없는 일본을 전 세계 통계에서 예외로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실체를 프랑스는 이전부터 지켜봐왔다며 이제는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일본의 자치과 한국과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정부는 한국의 삼성, LG, SK와 반도체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고 싶다고 제안하더니 또한 지난 11월 배터리 분야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이라며 우리가 손을 잡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경제의 중심 중 하나인 프랑스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한국과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전직 경제관료 고가 시케하키는 일본의 첨단 산업이 씨가 마를 정도로 대위기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이제 한국, 미국, 대만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로 수출을 방해해 이제 와서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지난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은 8일 독도를 되찾기 위해 한국에 아픔을 주겠다며 한국 정책 검토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바다가 가사에 나온다며 일본에서 비판받았던 BTS 진이 부른 슈퍼참치가 놀라운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10일 틱톡에 미국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다 함께 슈퍼참치 안무를 따라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한국어로 참치를 다같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제2의 아기상어가 탄생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가 전세계 아이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유아 교육 때부터 한국의 동해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이 노래가 아이들에게 퍼져나가 동해가 외쳐질수록 일본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에 고통을 주겠다는 일본의 독도 대응팀을 무력화시킬 해맑게 동해를 외칠 이 전세계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일본의 고통주기 전담팀 출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